바세린만 발라도 끈적거리는 석유 젤리가 피부를 찰싹 막고 있다면 수분이 날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어디에 바르냐에 따라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효과적으로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을 하고 있고 이 덧셀랩 화장품과 덧셀 바이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피부심이라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세린은 시중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에 구할 수가 있냐면 어디서 구매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ml에 한 2,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세린은 석유에서 여러 기름을 증류하고 이 남아있는 잔여물을 이용해서 만든 젤리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유 찌꺼기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15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안정성은 입증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독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 의견입니다. 저희가 바세린이라고 하면 이 떠오르는 유니레버 코리아의 이 바세린 제품의 경우에 이 성분표를 보시면 페트롤라툼 100%인데요. 숯불이나 탄 고기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PAH라고 부르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이 페트롤라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바세린이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경에 독일에서는 이 제품을 입술에 바르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실제 완제품인 이 바세린은 사실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성분을 제거한 페트롤라툼 젤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바세린 하면 떠오르는 이 유니레버사의 바세린 제품군은 사실 3번 정도 걸쳐서 정제가 되기 때문에 FDA나 EU에서 피부에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세린의 장점은 경피 수분 손실량, 우리가 TEWL이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즉 바르면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끈적거리는 석유 젤리가 피부를 찰싹 막고 있다면 당연히 수분이 날아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바세린의 장점은 이 뛰어난 밀폐와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습 효과 측면에서 보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세린만 사용해서 만약에 그냥 기초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값싼 바세린 한 개로 밀폐랑 보습시켜서 상처도 잘 아물게 한다며 근데 왜 문제라고 해? 라고 하실까봐 제가 이제 그 이유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악건성 피부이신데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기초 관리 제품을 바르고 바세린만 발라도 트러블이 별로 없고 또 보습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죠. 실제로 바세린만 발랐을 뿐인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는 사람들 들어봤는데 원장님도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고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가 감소가 적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절대량은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자체도 많이 안 생기는 연령대의 경우에 만족도가 특히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세린을 바르면 역효과가 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습력뿐만 아니라 밀폐력도 강한 이 바세린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 피지가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여드름 등 다양한 트러블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최근 유행처럼 부는 이 바세린 만능설에 현혹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솔직히 많으십니다. 왜? 여러 개 바르는 것도 귀찮으시고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면서 또 저렴하게 기초관리를 이거 하나로 끝낼 수가 있대? 라고 해서 이것만으로도 바르는 것을 그냥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 피지 발달이 더
많고 모공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 이용에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속 피부는 건조해서 땡기는데 겉에는 피지가 많다고 느끼는 이러한 수부지형 타입들,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 없이 그냥 바세린만으로 보습을 하려는 경우에 매우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밀폐력과 보습력은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바르냐에 따라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악건성이신 분들이 기초 토너나 앰플 등을 통해서 이 속건조함을 충분히 케어해주면서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는 경우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계절이나 생활 조건, 환경 등의 이유로 얼굴에 특정 부위가 되게 건조하고 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나 모자로 가릴 수 없는 눈가 이런 부분들도 피지 분비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번 잘 건조해지는 부위죠. 자, 이런 부분에도 기초 관리 제품을 바르신 후에 또 문제가 없으시다면 보강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효과적으로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바세린을 다른 것에 섞어 쓴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건 유분이 적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의 피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에센스, 세럼, 앰플과 같은 유분이 적은 것에서, 이게 결국 수분이 많이 함습되어 있는 성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그 뒤에 바세린과 같은 밀폐력이 있는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 밀폐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분 함유량이 많고 너무 유분기가 있지 않는 걸 먼저 발라주고 마지막에 밀폐를 시켜주는 것이 물을 빨아당기고 얘네가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 바세린과 같은 밀폐제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건조할 때는 조금 더 자주, 예를 들어 여름이고 피지 발달이 너무 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금 바르거나 아니면 바세린과 같은 유분기가 있는 것들은 그냥 스킵해주는 형태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주름 개선 효과가 그럼 있을까요?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름에 생기는 원인을 4가지로 나눠 놓은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의 건조감 때문에 생기는 실금, 미세한 실금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공이 나이가 들면서 일자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생기는 잔주름.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의 처짐 때문에 경계에 생기는 주름. 네 번째는 이제 표정주름, 미간이나 이마처럼 이렇게 표정주름 때문에 수축이 되면서 생기는 주름.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할 경우에는 탄력 부족이나 피부 장벽 손상, 그리고 이 각질층의 비균질화 등 주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기기가 쉬운데, 이러한 부분이 바세린을 통해서 보습 효과를 보충을 해줬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은 당연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에서는 정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립스틱, 립밤과 같은 이러한 입술 제품에 알레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피부염도 그냥 건조해서 생기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원인이 되는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피부염이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감별을 해야 될 때, 건조한 상태에서는 다른 성분이 거의 안 섞여 있는 이 순수 기름 성분인 바세린을 바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나 화상 부위의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이라면 바세린 꺼즈를 다들 병원에서 엄청 사용해봤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꺼지에 바세린이 묻어있는 거거든요. 이 상처 부위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상처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밀폐, 두 번째가 보습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성분이 안 섞여 있고 그냥 수분을 안에 제대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바세린 꺼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몸의 보습으로는 사실 바세린이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얼굴은 피지 발달이 진짜 많은 부위고 상대적으로 피지가 덜한 몸은 사실 이제 보습만 짱짱하게 시켜주면 가성비로서는 당연히 바세린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가드름, 등드름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부위에도 피지 발달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위에도 이제
이제 바세린 정도의 순수기름 성분을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으로 기름을 녹이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바세린을 피부에다가 발라줘서 블랙헤드를 녹이라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피지 발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코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보통 모공의 크기가 어디가 넓죠? 코 부위가 넓죠. 그러니까 블랙헤드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바세린과 같은 기름 젤리 성분들을 자고 있는 동안 내내 발라주고 있는 밀폐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코 부위에 있는 피지를 녹여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죠. 그래서 클렌징 오일은 발라주는 개념이 아니죠. 기름을 사용을 해서 이 모공 안쪽에 있는 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 피지를 녹여주고, 대신 주의점은 이 클렌징 오일을 또 잘 닦아내지 않으면 그 클렌징 오일과 이 피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또 모공 안쪽에 남아서 저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보면 자주 관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중세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이 클렌징 오일을 이러한 이중세안 방법으로 정확하게 코만 부분적으로 매번 하면 안 되고요.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헐적으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보습 용도로 바세린을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그 덮기 전에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잘 씻겨져 있고 피지가 별로 저류가 됐지 않은 상태가 중요하겠죠. 강력한 밀폐력으로 인해 배출되어야 할 피지 같은 게 배출이 못 돼서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굴 부위에 외출 시에 보강 보습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면 집에 오셔서 이러한 바세린 성분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어느 정도 클렌징이 또 들어가 주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바세린을 특정 기초 화장품들이랑 자꾸 섞어서 바르는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분을 빨아당길 수 있는 함습제가 주로 되어 있는 성분들을 먼저 발라주고 피부에, 그래야 물을 빨아당기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살짝 시간 간격을 두고 바세린과 같은 밀폐를 잘 시키는 밀폐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 그 용량은 딱 정해놓지 말고 예를 들어 요거 이 정도 용량, 요거 이 정도 용량 무조건 발라서 발라준다, 이렇게 용량을 정해놓지 말고 본인의 피부 상태, 그리고 피지의 양,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냐 뭐 적은 부위냐, 그리고 외부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피지가 좀 증가되어 있냐, 요즘처럼 겨울이어서 건조되어 있냐, 그리고 내가 트러블이 지금 턱 주변에 막 생겨 있냐 안 생겨 있냐, 이런 정도 등에 따라서 이런 바세린의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